네, 지난 시간에는 최초의 파라오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간 첫 번째 이야기는 최초의 여성 파라오입니다. 네, 물론 이 인물은 공식적인 파라오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메르네이트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파라오로서 이집트를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비석에 이제 메르네이트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유물이고요. 일반적으로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실제 공식적인 파라오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하지만 사실상 파라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여성의 무덤 때문입니다. 이 여성의 무덤은 아비도스에 있는 엘캅이라고 하는 유적에 있는데, 이 유적은 초기 왕조, 그러니까 1왕조, 2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일종의 왕실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유적 한가운데 메르네이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 파라오들의 무덤이에요. 파라오들의 무덤 한가운데 무덤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여성이 공식적인 파라오는 아니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사실상 파라오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무덤은 규모 역시도 상당합니다. 물론 이 그림은 이제 복원도입니다. 그 전형적인 초기왕조 시대 파라오들의 무덤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타바라고 불리는 형식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 이제 무덤의 외곽에는 일종의 부속 무덤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초기왕조 시대의 왕묘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르네이트를 최초의 여성 파라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미의 여성 파라오, 최초의 여성 파라오는 중왕국 시대에 등장합니다. 초기 왕조 시대는 이집트가 분명히 통일이 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중앙 집권화의 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약간의 분열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파라오 제트의 세레크입니다. 세레크는 왕의 이름을 쓰는 형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단 직사각형 틀이 있고요. 직사각형 틀 위에 매가 앉아 있습니다. 이 매는 호루스죠. 호루스는 파라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입니다. 파라오들은 보통 호루스의 후예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 틀 하단부에는 어떤 요철 형태로 되어 있는 문양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왕궁 정면 문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집트, 특히 초기왕조 시대 때 만들어지던 주요한 건축물들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벽면에 이렇게 요철로 장식을 해놨었죠. 보통은 이 세레크에는 호루스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루스는 파라오의 왕권과 직결된 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딱 한 차례 페립센이라고 하는 파라오 시대에는 매가 아니라 다른 동물이 세레크 위에 올라갑니다. 이 동물은 세트의 상징입니다.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지만 4발 달린 동물인데 세트의 상징입니다. 페립센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이제 세레크인데, 페립센은 대략 한 기원전 2700년경에 이집트를 통치했던 파라오였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한 문헌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 같이,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변화거든요. 이와 같이 원래는 매를 올리던 세레크 위에 세트가 올라가게 된 상황을 두고 아마도 이 시기에 호루스를 추종하는 세력과
세트를 추종하는 세력 사이에 경쟁이 있었고, 원래는 호루스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요 페립센 시대에는 주도권이 바뀌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립센 이후 굉장히 재밌는 일이 나타납니다. 보시죠. 카세켐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세레크입니다. 되게 재밌죠. 아주 현명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 다 올렸죠. 매와 이 네발 동물을 둘 다 올렸습니다. 이 카세켐이라고 하는 파라오는 아마도 이 페립센 시절에 있었던 호루스 세력과 세트 세력 간의 갈등을 해결한 파라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이 세레크에도 두 개의 동물이 다 올라가지만 또 한 가지 근거는 이 파라오의 이름이 한번 바뀌었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이제 카세켐위, 제가 아까 이집트어에서는 쌍수형 어미를 사용하고 쌍수형 어미는 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이란 뜻입니다. 힘이 두 개 있죠. 세켐이 두 개 있으니까 세켐위가 되고 뜻은 두 힘이 되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카는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이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카세켐의 원래 이름은 그냥 카세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어느 시점부터는 카세켐위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이 카세켐위가 그동안 초교황조 시대 내내 지속되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한 파라오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 카세켐위의 그 좌상입니다. 현재 영국 옥스퍼드 애슈모니 뮤지엄에서 소장 중인 상인데, 여기에서 이 파라오는 무슨 왕관을 쓰고 있죠? 상이집트의 왕관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상이집트의 왕관과 하이집트의 왕관을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카세켐위는 그 초교황조 시대의 모든 갈등을 정리한 파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오 다음부터 고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고왕국은 피라미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고왕국은 대략 기원전 2686년부터 2181년까지 약 500년가량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피라미드가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왕국 시대를 그냥 이제 피라미드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피라미드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그 거의 모든 피라미드들은 대부분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고왕국의 이야기는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피라미드입니다. 대략 한 기원전 2650년경에 세워졌고, 높이는 62m 정도가 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자면 한 25층에서 30층 정도 되는 건물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조세르라고 하는 파라오가 만든 피라미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피라미드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계단식 피라미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갑자기 이런 스타일의 건물을 왜 지었는지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어떤 구체적인 정황을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문헌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 정도 건물, 이 정도 건축물을 지을 정도였으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아마 이집트는 대단히 안정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 정도밖에 사실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이 피라미드가 한 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증축을 거쳐가지고 지어졌다는 사실이
현대학자들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 피라미드는 전통적인 왕묘의 형식, 그러니까 마스타바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조금 확장이 되었어요. 다시 한 번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 갑자기 이 위에다가 마스타바를 쌓습니다. 처음에는 4단으로 쌓았어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조세르는 피라미드를 더 확장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6단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완성하게 됩니다. 아마도 무엇인가 파라오가 하늘로 오르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었고 그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정도로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단식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모텝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강의 시리즈의 초반부에 그 영화 미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영화 미라에서는 이 이모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 어떤 괴물로 그려지죠. 하지만 이 실제의 이모텝은 현자였습니다. 총리이자 헬리오폴리스의 대신관이자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리고 후대에는 신격화되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모텝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모텝을 묘사하고 있는 청동상, 목재상, 석상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는데 대부분 다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보면 후대, 그러니까 이제 말기 시대나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유물들입니다. 계단식 피라미드는 조세르 이후에도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더 만들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켐케트나 카바 같은 파라오들은 계단식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 파라오들의 피라미드는 그 상부 구조가 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그 건축적 특성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라미드가 등장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계단식 피라미드 비슷하죠. 하지만 이 피라미드는 계단식 피라미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의 피라미드로 지어지던 구조물이었습니다. 카이로에서부터 남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메이둠이라고 있는 곳에 위치한 피라미드인데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은 피라미드가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피라미드를 무너진 피라미드 혹은 붕괴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이 피라미드 직후에 또 이상한 피라미드가 나타납니다. 이집트 역사상 지어진 피라미드들 가운데 가장 특이한 피라미드입니다. 가장 이상한 피라미드라고도 할 수 있죠. 대략 기원전 2600년경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로 추정이 됩니다. 규모는 상당합니다. 높이가 100m가 넘고요. 밑변의 길이도 190m가 됩니다. 그런데 피라미드의 외부 경사각이 중간에 꺾여 있습니다. 아래쪽의 경사각은 54도, 상단부의 경사각은 43도.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굴절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도면으로 한번 보시죠. 보다 분명하게 피라미드의 외부 경사각이 꺾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는 이제 54도, 상단부는 43도에 맞춰져 있죠. 왜 이런 특별한 형태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대답은 피라미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설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가 그것이죠. 그런데 이 설명 역시 고고학적인 정황을 토대로 추론된 것이지 어떤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문헌 기록이나 어떤 확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된
이론은 아닙니다. 다만 정황상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관련된 문헌 기록이 무척 적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이론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외계인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죠. 어떤 것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정설에서 벗어난 이론들은 자료나 정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론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한번 굴절 피라미드가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초로 계단식 피라미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세 차례 정도 더 만들어지죠. 그런데 사방조의 마지막 파라오인 후니는 어찌된 이유에선가 계단식 피라미드를 포기하고 일반적인 의미의 피라미드를 지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후니는 피라미드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후니의 뒤를 이어서 스네페르라고 하는 파라오가 왕위에 오르죠. 이집트에서는 자신의 선 왕이 무덤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으면 후대 왕이 그 건설을 계승해서 완성시켜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일종의 암묵적인 룰 같은 것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선왕은 자기 아버지이기도 했으니까요. 스네페르는 아마 이 후니의 아들은 아니고 사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왕조가 바뀝니다. 후니는 3왕조, 스네페르부터는 4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스네페르는 후니가 짓던 피라미드를 이어서 짓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피라미드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후니의 피라미드는 메이둠에 있었고 스네페르의 피라미드는 다슈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이둠에서 지어지고 있던 후니의 피라미드가 붕괴합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피라미드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피라미드의 붕괴에 대해서 파라오의 건축가들이 분석을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내려진 결론은 피라미드의 경사각이 너무 높았다 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스네페르는 현재 지어지고 있던 자신의 피라미드의 경사각을 낮출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가 무너졌을 당시 이 굴절 피라미드는 이 하단부까지만 만들어진 상태였다는 얘기죠. 피라미드의 붕괴를 교훈 삼아서 피라미드의 외부 경사각을 낮춰가지고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묘한 형태의 피라미드가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굴절 피라미드는 단순히 외부의 경사각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굴절 피라미드는 내부의 구조도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도 2개, 현실까지 들어가는 통로도 2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구도 2개죠. 북쪽에 하나가 있고요. 서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학적인 이유만으로 경사각을 바꿔야 했다면 내부 구조까지 이중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굴절 피라미드는 여전히 수수께끼의 대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스네페르는 굴절 피라미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피라미드를 또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피라미드가 바로 이 피라미드입니다. 붉은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피라미드인데 높이가 105m, 밑변의 길이가 220m 정도가 됩니다. 높이는 아까 보셨던 굴절 피라미드와 거의 같습니다. 한 1m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밑변의 길이가 굴절 피라미드보다 30m 더 깁니다. 그 이유는 외부 경사각을 낮췄기 때문이죠. 굴절 피라미드의 상단부 경사각과 거의 같은 경사각으로 이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43도에 맞춰져 있어요. 이러한 정황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있는 그 이론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해주기는 합니다. 이 붉은 피라미드의 외부 경사각 각도가 굴절 피라미드의 상단부 경사각 각도와 같기 때문이죠. 스네페르는 여기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생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 건축 과정은 멈추지 않죠. 스네페르에 이어서 파라오가 된 인물이 바로 쿠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쿠푸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푸는 아버지 시대의 건축학적 경험을 토대로 완벽한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이 피라미드입니다. 높이가 146m에 이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거의 한 40층, 50층 건물 정도 되겠죠. 그리고 밑변의 길이 역시 230m,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피라미드는 외부 경사각을 50도대로 맞춥니다. 후니와 스네페르가 최초로 갖고 있었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이죠. 경사각도 50도대, 또 게다가 완전한 형태의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146m에 이르는데 14세기 초반 영국에서 그 링컨 대성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무려 3,800년 넘게 인간이 만든 건축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쿠푸 이후의 피라미드들 역시 건축학적 퀄리티는 매우 뛰어납니다. 쿠푸 바로 직후에 지어진 피라미드인 카프라의 피라미드는 규모 자체는 쿠푸 거보다 조금 작지만 여전히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외부의 경사각은 오히려 더 2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멘카우라의 피라미드. 규모는 좀 작아집니다. 높이가 65m. 사실 이 자체도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이 바로 직전에 지어졌던 피라미드들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역시 경사각을 50도대로 맞춥니다. 쿠푸, 카프라, 멘카우라의 피라미드는 기자라는 한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이건 항공사진인데요. 쿠푸, 카프라, 멘카우라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피라미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귀족 무덤들도 지어집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물들이 모두 다 귀족의 무덤입니다. 마스타바라고 불리는 형태의 무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피라미드들은 그 본체,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본체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피라미드에만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피라미드는 다양한 부속 시설물들과 함께 지어집니다. 이 위성사진에서 보시면 카프라의 피라미드를 예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라미드의 동편에 어떤 조그만 건물터가 있습니다. 장례신전이라고 불리는 건물의 터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신전은 길다란 의뢰용 도로를 따라서 그 동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지금은 도시가 여기 들어와 있지만 이 시대,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에는 홍수가 나면 여기까지 나일 강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 강가에
또 다른 신전이 지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안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가에 있는 신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하안 신전과 장래 신전이 의뢰용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쿠프나 카프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구조물들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흔적을 찾기 힘들죠. 세 피라미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앵글입니다.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야지만 볼 수 있는 앵글이죠. 예,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그 쿠프와 카프라, 그다음 멘카우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